넵튠? 뭐 어쨌든 앞부분에 좀 말한 거 넵튠? 왠지 넵튠 왠지 말한 거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뭐이지? 넵튠 차트도 좀 뭐 괜찮긴 해요. 근데 이제 저항 구간이어가지고 여기 뚫으냐 못 뚫으냐가 관건일 텐데 3만원 뚫으냐 못 뚫으냐가 좀 관건인 종목이라 거기 못 뚫으면 다시 또 밀릴 거예요. 61선까지. 지금 시장도 별로 그렇게 썩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돌파하려는 종목, 그러니까 저항 구간에 가까워진 종목들 있죠. 이런 거. 예를 들어 지금 60분봉, 120분봉 봐봐요. 제가 볼린저 밴드 상단은 항상 강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120분봉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 못 뚫었죠. 60분봉 상에서도 못 뚫었어요. 그럼 지금 얘는 저항 구간을 뚫으려고 하고 있는 친구인데 여기 뚫으면 당연히 그 자리만 뚫으면 일봉상 저항 구간 만나러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여기까지. 조건이 붙는 거죠. 뚫으면. 근데 만약에 지금 시장이 안 좋아요. 저항 구간을 뚫기 위해선 개별 종목의 호재가 있던가 아니면 시장이 좋든가 두 개 중에 하나가 돼야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개별 종목의 호재가 있어야 되는 건데 개별 종목의 호재가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확답할 수가 없죠. 지금 당장 이 종목에 뭔가 숨겨진 호재가 있나? 이런 건 확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저는 웬만하면 다음 주 초중반까지 확실하게 시장 방향성 보고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윗갭 자리가 살아있는 종목 같은 경우야 뭐 천천히 모은다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닌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굳이 돌파 매매나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봐요. 근데 사실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 시장이 평이할 때는 그게 있었어요. 시장이 평이했어. 시장이 평이하면은 뭐 산불 하나 난 거 가지고 엄청 올라가고 해요. 별게 이슈가 없으니까. 근데 최근 시장에서 그런 이슈들이 그 시장의 주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옛날 같았으면 그 조류독감 떴잖아요. 최근에 11월, 12월 이때 또 1월까지 조류독감 뉴스 많이 나왔어요. 막 저기서 조류독감, 여기서 닭이 죽어나간다 막. 근데 조류독감 관련주도 안 움직였죠. 옛날 같았으면 연상감이에요. 연속 상한가 가도 이상하지 않는데 그것보다 강한 시장의 이슈가 있으면 이슈는 잡아먹혀요. 지금 히토류에 대한 거, 주말에 좀 미중 갈등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미중 갈등 뉴스가 없고 뉴스에서 맨날 산불 얘기만 나와서 산불 이랬으면 산불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폐기물 관련주들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지만 그 코모땡 시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약한 시장 이슈들이 잘 못 가요. 옛날에 여름에 선풍기 많이 팔렸으면 신일전자 막 신일전자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지금 코모땡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는데 선풍기 잘 팔리는 게 무슨 소용이야. 안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래도 이제 막 채팅창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테마에 대해서. 강한 테마가 있으면 약한 테마는 강한 테마한테 잡아먹히고 막 이제 그런 것들. 중국이랑 미국이랑 화해할 수 있을까요? 원래 제가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화해할 가능성이 한없이 영에 수렴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코모땡 때문에 많은 실물 경제가 악화가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세계가 평화로우면 안 돼요. 외부에 적을 두고 이제 좀 그런 시대의 흐름인지라 굳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화해할 것 같진 않아요. 미국이 잘 봐요. 그러면 미국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모땡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건 자,
그런 거죠. 미국 기업들이 돈을 잘 벌게끔 하면 돼요. 어떻게 잘 벌게끔 할까? 자, 지금까지의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그 관세로 싸우는 거였어요. 세금. 너네 이거 세금 많이 내. 뭐 세금 줄여줄게. 뭐 할게.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먹거리, 그러니까 아예 사실 중국 안에서 유튜브랑 페이스북, 트위터 안 되잖아요. 웨이보랑 막 다른 걸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게 많거든요. 이제 이런 걸 풀어달라고 미국이 말을 하겠죠. 이제 너네 나라 안에서도 우리 페이스북, 유튜브 막 이런 것들 왜 막냐? 세계 다 똑같은 나라, 전 세계가 다 공정하게 경쟁하는데 왜 니네 나라에 들어가는 걸 너네는 막고 이렇게 하냐? 다 오픈하고 서로 깨끗하게 가자. 약간 미국은 이런 식으로 중국 시장을 으로 미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중국은 되게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경기가 좋아지겠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테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궁극적으로 바라고자 하는 것, 이번 바이든의 목표가 그것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중국 내로 미국 기업들 진출시키는 거. 절대 못 죽겠죠. 중국은 반대로 말하면 중국은 자기 시장 뺏기는 건데, 그러니까 둘이서 계속 치고받고 싸울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걸 용납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는 압박을 했던 게 관세라면 이제는 관세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하겠죠. 화웨이를 혼내고 다른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너네가 그렇게 불공정하게 하면 우리도 똑같이 해줄게. 니네 기업들 다른 나라에 못하게 해줄게. 우리 기업들도 니네 나라 못 들어가는데 왜 니네 나라 기업들은 다른 나라 나가서 돈 버냐? 하지마.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을 옥죄 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싸움에서 이제 수혜주들이 계속 등장을 할 거고, 이런 상황에서 그 영향으로 안 좋게 밀리는 기업들도 존재하겠죠. 대표적으로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화웨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한테 경고당했죠. 히토류가 무너지면 대두 쪽이 아니라 히토류가 가면 대두도 갈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히토류가 대두가 대종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히토류가 반드시 무너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마 히토류가 지금은 대장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히토류를 잡자고 하자니 뭔가 지금은 이미 상승폭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영 잡기 불안한 분들 있죠. 내가 실시간 대응도 좀 되고 하면은 상관없는데 그게 안 돼서 막 이렇게 막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너무 불안해 죽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지금 시세를 보여주지 않은 대두 관련주들, 농산물 관련주 쪽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 미중무역 관련주 중에 대장은 히토류가 맞습니다. 체스님 말로 들으니까 맞아요. 어린이들 아가들 장난감 싸움 뭐 그런 거죠. 근데 결국에는 서로 양보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그 사이에서 뭐 얻어 터지는 건 다른 나라들이지 뭐.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